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는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쪽은 급락이 나왔고 어제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이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할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증시는 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증시는 전반 지수는 그냥 그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네. 일단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그 주전환 정책 발표 이후에는 이제 그 상승 출발을 하다가 지금 그 전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홍콩 쪽에서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네. 물론 데이터 센터 지원 이슈라든가 그 국제금리 상승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그러니까 매크로 악재뿐만 아니라 수급 이슈가 같이 있었고, 어제도 미증시에서도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수급들이 같이 병행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그 하락 요인이 됐는데 네. 미 재무부에서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10년에서 30년 물의 장기 국채 매입을 이제 바이백을 이제 뭐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는 이 이슈가 있어서 금리가 내렸습니다. 네. 장기 금리가 내렸음에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내렸다는 거는 그 수급 강제 청산 이슈가 좀 다소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도 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추세 전환을 보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추세 전환보다도 단기적으로 그 안정화 조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같은 거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가 앞으로 드러난 거는 데이터 센터 그 건설 지연 우려가 컸던 것이고요. 그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AI 데이터 센터 그 신속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제 그 병목기 허가와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병목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매출이 그러면 더 인식이 늦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금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신네들의 그 있는 현금으로 반도체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코어 유부와 같은 이제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빚으로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갔을 그렇죠.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런 이슈가 되겠고, 계속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해야 되고, 이게 같이 장기채를 올리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당히 지금 취약하고 민감하다 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웃돌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뭐 가격 임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격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FOMC에서도 일단 그 조건부 긴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7월달 회의에서도 뭐 3명 이상이 이제 인상을 주장을 했고, 어떤 동결이었지만은 여러 참석자가 25bp 이상에 대한 인상을 또 주장하면서 매파 기류가 전체적으로 표결에 영향이 있었고, 물가가 둔화 확인되지 않으면 긴축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영향을 좀 줬는데, 그리고 또 연준 실무진에서는 의사록 속에서 그 AI 관련 자산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인프라 확장을 위한 그 차입 확대, 그리고 그 헤지펀드 의 그 레버리지가 결합돼서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성이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차입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자산 가격 조정과 그리고 이제 그 설비 투자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를 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상승폭을 상당수 반도체 섹터가 반납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연동이 되면서 장기 금리 좀 안정화도 되고 있고, 환율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1,388원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그리고 7월부터 이제 국세청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세무조사 이런 압박도 있으면서 지금 달러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환율이랑 주가가 좀 달리 움직이는 거는 이게 이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달러를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진
것인 거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추세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실 점이 됐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려 우려라든가 장기 금리 상승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게 수급 이슈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은 리바운딩도 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미증시에서는 그 모더나 이슈, 그 모더나 이제 임상 3상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뭐 150%까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그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수급이 아마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 발표로 인해서 주주 환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낙폭간의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아마 그 하이닉스가 갭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변동성 지수가 다시 60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정은 이 밸류에이션 할인율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과 할인율의 이슈가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빠질 때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EPS 조정보다도 밸류에이션 조정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올라갈 때 다시 급반등하고 이게 급반등.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급락을 해요. 그리고 그게 완화가 되면 다시 급반등하고 이런 변동성이 지금은 지속되는 구간이라서 변동성 그 지수가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피라고. 사실 이제 시장의 종목 하나하나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는 꽤 많았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FMC 의사록 매파적인 기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제 이게 지어지는 게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급하게 올라왔던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 수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코스피가 6%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6,471선. 와, 이게 외국인들 3조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여름 좀 지나고 그래도 꽤 급격한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조정이 끝나겠지. 이 정도 조정이면은 이제 좀 다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까 이제 그 우려가 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코스피 7점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수급 빈집으로 인해서 매물 공백으로 인한 반등은 이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주저하는 정책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국제금리 그 장기이체 금리가 이제 그 강세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외부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뭐 단위정보 레버리지 ETF로 인한 뭐 쇼감마라든가 아니면 신용융자 청산을 위해서 급격한 급락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연기금의 리밸런스 지연으로 인해서 수급이 약화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다 내부 이슈였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제도를 정비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8월달에 반등의 이후에 이제 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글로벌 장기금리라는 이제 그 외부 충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현재 그러면 단기 금리는 내리는데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뭐 그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로 인해서 단기 금리는 내리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채 수요와 공급에 반해서는 국채 공급은 채권 발행은 늘어나는데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국채 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의 주체가 좀 부족하다나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하락으로 나왔는데 9월달 금리 인상 자체도 지난주 55%에서 지금 30%로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그 장기채가 최근에 5.3까지 넘어갔고 오늘은 5.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연준이 어떤 금리 경로가 완화되더라도 이게 이제 장기채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할인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래도 잘 안 돼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각국의 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 적자도 확대가 됐고 또 이제 국채 공급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AI 투자용 회사채도 발행
발행이 늘어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장기채를 올리는 그런 요인들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엔캐리 청산 이슈도 약간 선반영된 측면도 물론 있고요. BOJ가 이제 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바이백을 실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을 좀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미국도 장기채에 대한 금리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재무부가 장기채 수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또한 임시 방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단기 수급은 완화가 될 것이라서 일단은 미국 30년 금리가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진정되면서 뭐 브렌트유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대략 한 9천억 이상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복귀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렸을 때 국내 증시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겠고요. FOMC 그 대체적 그러니까 문구 자체는 좀 매파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 국채 발행 계획 같은 경우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소화가 잘 되는지 이 또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자체는 안정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금 상승보다도 계단식 상승은 이어질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그 장기채 그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지 여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할 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국채 쪽이 사실은 변동성이 커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어떠한 뭐 임계치까지 오게 되면은 말씀처럼 뭘 해도 사실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좀 결국에는 근본적인 게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일단은 간밤에 나온 바이백 이슈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달러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다시 한번 1,400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기대를 앞으로도 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요인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그 달러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중심이 됐고, 그 ADR 그 발행으로 인한 달러 매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수출 대금을 지금 원화로 그동안 기업들이 환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그 기업들이 환전을 좀 하고 있어서 그 환율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뭐 CPI, PPI 이런 지표들이 약하게 나오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완화가 됐거든요. 인상에 좀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는 단기채 금리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단기채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 거랑 다른 부담이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환율은 안정이 되면서 달러 약세니까. 다만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니까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환율과 주식이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되고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환차서 부담을 줄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진행되지 않겠지만은 좀 추세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저런 이제 가격 결정력이라든가 이제 원가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 실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실적으로는 이제 이건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좀 일단 생기는 거고, 반대로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원자재 비중,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부품 수입 비중 높은 업종이라든가 항공 업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반사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지금 장기채 금리가 지금 내려감으로써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에 민감한 섹터,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이겠지만 뭐 바이오라든가 2차된 섹터도 반등에 대한 시그널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환율 보고 베팅하기보다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게 떨어져서도 또 안 됩니다.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환율보다도 금리 외국인들 수급 위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이슈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SK 하이닉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환원 정책이 나오고 나서 어제 프리마켓, 미국에서 프리마켓 ADR이 보니까 5% 정도 상승하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물론 ADR의 영향도 오늘 장에 있을 거고 아니면 ADR과 별개로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이 주주 환원 정책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서프라이즈죠. 사실 좀 예상보다 좀 빨랐고 네.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러니까요. 하이닉스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먼저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NXT에서 이제 급등하다가 ADR을 좀 밀렸지만은 요 흐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 우리나라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주식을 팔았어요. 네. 또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가 어쨌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됐다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펀더멘탈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다 팔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그게 거죠.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강제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수익이 나고 비중이 많은 거를 먼저 줄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개인들이 2조 이상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인식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이 40조 원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이슈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때 기억해 보시면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밀려면서 상당히 이제 고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만으로 저점을 잡고 결과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면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상상도 지풍을 하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게 좋죠. 네, 하이닉스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0조 규모로 이제 3개월간, 오늘부터입니다. 3개월간 시작을 하는데 아마 가장 빠른 시간에 자사주 취입을 해서 소각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요게 이제 삼성전자도 아마 뒤따라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0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와 달리 일단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같이 병행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하이닉스는 대주주들의 그 지분율도 높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자사주 소각만으로 하지 않고 배당을 확대하는 쪽에 포커스를 더 두고 있고, V협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같은 정도 수준으로 레벨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매입과 소각이 주가 반등에는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병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연기금이 시장에 저점 어떤 방어 역할을 하고 수급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는 시장 수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루 뭐 6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매수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 한 종목 하루에 4조도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시키기는 어렵겠지만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마중물이 결국은 물꼬를 트면서 매수로 시장의 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회사 자체가 저평가를 국하게 이해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저평가의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도 곧 답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메모리 양대 축이 주 차례로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전체를 재평가하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향후에 또 금리도 안정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시장을 복귀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빅2,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또 그러한 환경이어서 더 새롭기도 한데요. 주가 반등으로까지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